안녕하세요.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제 이름은 매건 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수년간 저널리스트로 일해왔으며 현재는 아시아 실화 범죄 사건들을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선균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속보를 읽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스카 수상작인 영화 기생충에 출연했으며 커피 프린스, 파스타, 나의 아저씨, 와 같은 드라마에서도 그의 연기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저에게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수많은 뉴스 보도를 떠올렸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극심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온 경력과 그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그의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그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과 압박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혐의가 아직 사실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의혹 있는 범죄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특정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잘 밝히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저널리스트로서 언론과 대중이 어떻게 가장 자극적인 뉴스에 이끌려 오락으로 삼는 경향이 있는지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국 연예인에 대한 감시의 가장 문제적인 측면과 무엇이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지 논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많은 것을 이루었고 한국을 배우로서 자랑스럽게 만들었으며 동시에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한 남자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선균 씨 사건의 전체 타임라인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은 10월 19일 탑스타 에어를 마약 투약 용의자로 지목하는 뉴스 보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경찰은 40대 A씨를 포함한 8명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10월 23일에는 그를 허클로렌즈로 지목하며 공식적으로 이선균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철저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서는 어떤 마약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조사는 여성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기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조사는 그 기반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선균 씨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약이 아닌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굳게 주장했고 이 여성의 주장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사망 전날 그는 변호사를 통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자신의 진술과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의 진술을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확인 소문으로 악명 높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선균 씨와 이 여성 A씨 사이에 사적인 전화통화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마약 의혹과는 전혀 무관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원했습니다. 다음 날 27일 이선균 씨는 종로구의 한 공원 근처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차에 발견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그의 시신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선균 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처음 연락했는데 그날 아침 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집으로 갔고 유서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선균 씨는 수사로 인한 명예실추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잠재적 재정적 손실로 인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정신 상태에 가해진 엄청난 압박이 그의 죽음에 더 중요한 요인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이선균 씨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경찰,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과 관련된 뉴스 보도가 거의 3,000건에 달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경찰과 언론에 의해 난도질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망 후에도 일부 지역 언론은 그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계속 낙인 찍었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결과가 어떻든 그는 언론에게 그저 마약 중독자였거나 어쩌면 그래야만 했거나 했을 겁니다. 이성균 씨에게 따라붙은 이 낙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이성균 씨가 사망하기 전날 정부가 경찰청 고위 관계자들의 승진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성균 씨를 포함한 연예인 마약 수사에 연루되었던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인 유모 씨도 포함됩니다. 언론, 경찰 이들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의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슬프게도 국제 언론은 대조적으로 그를 오스카 후보 배우이자 기생충의 스타로 기리며 그의 업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온라인에서 왜 국내 언론은 그렇게 낙인 찍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 언론의 접근 방식을 따를 수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국내 언론이 사실을 더욱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시할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했는지 의아해하며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였습니다. 국내 뉴스 매체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와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 시청률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적인 헤드라인과 선정적인 내용의 뉴스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말이죠. 이는 연예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읽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죽으면 그들은 애도하기 시작하고 언론을 비난합니다. 연예인들은 오랫동안 상상을 초월하는 강렬한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성균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했습니다. 배우 유아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남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의 경향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묻는 듯한 질문을 했습니다. 전직 가수 김송 씨는 군중 심리의 파괴적인 본성을 비판하며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며 일부는 붙잡히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을 파멸시키거나 구원할 수 있는 도전적인 상황으로부터 면역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사소한 실수나 심지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마디 때문에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인에게 이중잣대를 적용하여 그들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저 슬픕니다. 지드래곤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는 몸짓을 근거로 서둘러 마약 중독자로 낙인 찍혔고 그로 인해 조롱당했습니다. 그의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그가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여론은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급한 언론 보도와 경찰의 성급한 언론 대응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성균 씨의 실명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는 드문 일입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 그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면 그는 아직 살아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유명하지만 힘없는 그를 노리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성균 씨의 수사를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였던 그의 처남의 수사와 비교했습니다. 그 역시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마약 투약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절차를 지연시켰고 3개월 후에야 소변과 모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중에 자신이 경찰에 제출했던 증거 중 일부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언론, 네티즌, 당국 이들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연예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줄 수 있을까요? 극심한 감시와 압박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시민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이 영상을 마지막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인을 보고 대하는 방식에 있어 정말로 더 공감적이고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가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